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자, 주변을 둘러보면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은근히 많죠. 누구는 가점이 낮은데 추첨으로 당첨되고, 또 누구는 나이도 어린데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고,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무주택으로 오래 지내왔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나만 청약 당첨이 안 될까요? 정답은 청약 전략하고 이 청약 마인드가 없으셔서입니다. 이 청약도 대학교 입시랑 똑같습니다. 내 성적, 내 가점을 보고 전략적으로 노리셔야 합니다. 청약에 대한 공부도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었던 아파트, 그런데 넣으면 웬만하면 다 떨어집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진짜 고가점자인데 그냥 내가 살고 싶다고 그냥 터무니없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기가 없는 아파트인데 이 가점 커트라인을 볼 때마다 그 만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왜 여길 넣지? 다른 곳에 넣으면 좋기 10억 정도 시세 차익은 예상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아직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실수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당첨되면 다행인데 항상 부적격자들도 10% 이상은 나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까다로운 특공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이렇게 부적격을 맞게 되면 1년 동안 청약을 못합니다. 이 청약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약 당첨을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인드로 청약에 도전해 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거, 청약 당첨을 위한 5개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청약 당첨 확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다 넣어 보셔야 합니다. 꼭 내 직장하고 가까운 곳, 내 생활권인 곳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단지라면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당첨되고 나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주시고 그 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세금으로 살고 싶은 곳 사시면 되죠. 이렇게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 청약 몇 번 넣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청약 당첨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물론 가점이 70점 이상 넘으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60점대도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점이 픽스된 상태에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청약 횟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직장이랑 생활권 가까운데 청약 물량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 밑에 평택이라서 안 넣고 세종시라서 안 넣고 그러시잖아요. 요즘은 뭐 세종시가 올라와서 세종시 청약도 많이 넣으시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 생활권이 아니면 넣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 지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역 분석을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약 넣을 때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점이 낮으실수록 공격적으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상황에서 최선의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약이 일생에 한 번 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뭐 일자리도 따지고 교통도 따지고 학군 따지고 자연환경 따지고 인프라 따지고 앞으로 있을 호재 이런 걸 다 따집니다. 이렇게 완벽한 곳은 비싸요. 비싸고 가점 커트라인도 높습니다. 뭐 이번에 분양하는 반포 원밸리 이게 다 여기에 부합하죠. 근데 여기 당첨되려면 최소 가점이 69점 이상의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반포 원밸리 당첨만 되면 뭐 15억 이상의 차익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조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이런 조건이 되려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오셨거나 아니면 그 위에 부모님들이 미리 세팅을 해놓으셨어야지 가능한 점수랑 가용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다 당첨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점도 안 되고 가용 자금도 부족하시다면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청약지가 어딘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서울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내 가점이 어디가 적정한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청약시장은 엄청 과열됐잖아요. 앞전에 있었던 과천 지정타 당첨 커트라인 보셨나요? 이런 시점에서는 하향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상향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당첨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남향의 판상형만 원하시잖아요. 가점이 애매하면 동향이든 타워형이든 당첨되는 게 우선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 판상형하고 남향만 오르진 않아요. 어차피 타워형이든 동향이든 따라갑니다. 이렇게라도 당첨되면 몇 억의 시세 차익을 얻는 거고, 떨어지면 시세 차익은 0입니다. 자, 할 게 많죠. 지역 분석해야지, 가점 분석해야지, 또 평면도 분석해야지, 단지 배치도까지 분석해야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청약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점 20점짜리를 저기 고덕 강일 이런 데 당첨시키고 이럴 순 없어요. 뭐 추첨으로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추첨으로 당첨될 확률은 0.1%도 안 됩니다. 내 가점이 20점이라면 20점에 맞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가점을 높여서 한 방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빠르게 시세 차익이 1억이라도 예상되는 곳에 당첨되고 훗날을 도모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가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점은 나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다 같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면 좋은데, 당첨이 안 되면 시간 낭비가 엄청 큽니다. 이런 걸 얼마나 빨리 깨우치냐에 따라서 청약 당첨 날이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대출을 레버리지로 사용하자. 대출이 위험하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대출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분양가를 보세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걸려있죠. 주변 시세의 반값이죠. 이렇게 보면 안전마진이 충분히 깔려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집값이 거품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제값에 사서 풀 대출 받아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안전마진이 충분히 깔려있는 청약 대출 받는 게 무섭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청약 당첨 기회를 양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충분히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때도 대출이 무섭다고 느껴지면 대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공부도 안 해보고 막연하게 무서운 거면 일단 이 자본주의 시스템부터 공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대출이 막연하게 무서웠었어요. 원래는 아파트 살 때도 대출 없이 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출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금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가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대출을 무리해서 안 받으시면 되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한 대출은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레버리지입니다. 자, 네 번째, 자금이 적을수록 하루빨리 당첨되셔야 합니다. 2월 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곳들, 분상제 시행되는 곳들이 다 로또 청약 단지잖아요. 이렇게 시세 차익이 많은 로또 단지들은 거주 의무가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것부터 붙습니다. 이 말은 입주 시점에 전세를 못 준다는 말입니다. 잔금을 내 돈으로 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계약금 정도만 있어도 어떻게든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가서 전세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등기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19일 이후에는 무조건 입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청약을 넣어보지도 못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2월 19일 이후에 당첨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죠. 뭐 생초나 신특 조건 되시는 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청약하셔야 돼요. 소득 기준이 160%로 상향하게 되면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도 이 특공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뭐 특별 공급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이 나온다고 했고 이 정책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건 나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대응하고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용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사다리가 끊어지기 전에 꼭 막차를 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자금이 좀 여유로우시다면 분양권 투자나 재개발 투자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예전에 분양한 단지들은 분양권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이 분양권 양도세가 70%까지 상향돼서 그 전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얼마 안 남은 분양권 투자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곳들은 등기 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요. 지금 나와 있는 분양권이 전부입니다. 충분히 희소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거주 의무가 생기면 이제 전세도 못 줍니다. 그럼 신축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23년부터는 또 신축 전세가 없어져요. 내년 2월부터 거주 의무가 생기면 입주 시점에 전세를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신축 전세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 아니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또 아니면 재개발 입주권을 가진 사람 말고는 이 신축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만 신축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가용자금이 되시면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분양권이랑 재개발 입주권 이런 투자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런 데이터들은 매도자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비싸졌습니다. 비싸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게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각각 개인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관련 유튜버분들을 보면 상승한다는 분들은 상승만 외치고 하락한다는 분들은 하락만 외치잖아요. 다들 저마다의 논리가 있고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편한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저처럼 안전마진 있는 청약을 노리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어요. 이걸 예측하려면 미래 가치가 지금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얼마까지 올라가고 얼마까지 내려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신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폭락자면은 폭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상승론자면 그냥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청약으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거고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실거주 한 채 정도는 굳이 마켓 타이밍을 재지 않으시고 구입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실거주 한 채는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고 또 떨어졌다고 해서 파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집이 오르면 옆 동네도 다 같이 오릅니다. 내 집이 떨어지면 옆 동네도 다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살 실거주 한 채 정도는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청약 당첨을 위한 5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청약 당첨된 게 올해 2월에 당첨됐어요. 아직도 그 청약 당첨 화면을 보고 신나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청약 당첨되기 전까지는 폭락론자였어요. 폭락론자. 도저히 그때 가격에도 살 수가 없었어요. 집값은 그 몇 년 전에도 비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외칠 수밖에 없었죠. 폭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와야지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나 혼자서 집을 못 샀다고 해서 폭락이 와서 나라랑 경제가 망가지길 바랬던 제 자신이 조금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운 좋게 올해 청약이 당첨돼서 그 이후로는 조금 여유롭게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가격에 사기엔 부담스럽고 내 집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은 청약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2월 19일까지 사다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청약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제가 느낀 이 기분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약 당첨된 내역은 저기 아래 블로그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뭐 이런 것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찍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